얼마 전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 중이라는 기사가 올라옴. 실제로 1999년 이래 25년 만에 가장 길고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미 중국 공식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음. 디플레이션의 진짜 문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미국 대공황에서도 보았듯이 물가는 내려가지만 자산가치랑 실질 임금도 우하향. 지금 중국을 두고 일본 잃어버린 30년 초입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디플레의 무서움. 1993년 일본 1인당 GDP는 룩셈부르크 스위스보다 높은 세계 1위였으나 30년 디플레이션을 겪고 한국에게 추월당함. 그러나 중국은 1만 불대로 세계 69위 1인당 GDP에서 디플레에 진입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차이는 일본은 당시 스위스 룩셈부르크보다 잘 살던 세계 1위 최선진국에서 정체했다면 중국은 1인당 GDP 1만 3천 불 개도국에서 정체하게 생겼다는 것. 그리고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2032년에 노인 인구 4억으로 8년 내 세계 최대 노인 보유 국가가 될 거라는 점.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것보다 거대한 중국 제조업.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사람도 있을 거임. 응? 중국이 유럽 산업 위협하고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라며? 맞음. 유럽연합을 한참 능가한 중국의 기술 개발 투자에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순. 중국 수출 역대급의 기술 투자 존나 엄청나다며? 그것도 맞음.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인구. 그런데 간과하는 게 한 가지 있음. 중국은 영토든 인구든 너무 거대한 국가라는 거임. 무슨 의미냐? 하면 중국은 그 거대한 영토와 막대한 인구 탓에 수출을 위한 운송비도 한국과 같은 작은 국가 대비 훨씬 들고 그냥 자국 시장에 파는 게 더 싼데다가 그 막대한 인구를 수출로 먹여 살리기엔 많아도 너무 많아서 수출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4%로 팔레스타인 수준임. 세계 최대 수출 국가임에도 그 말은 즉슨 아무리 수출이 역대급 호황이어도 중국 장사미사들이 삶이 나아질 중국 경제의 전반적 지표는 중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소비. 투자가 반등 안 하면 힘들다는 것. OECD와 한국은행의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 4%대로 하락. 그렇기에 중국의 수출이 역대급 하락이어도 중국 일반인들의 월급은 감소되고 성장률은 하락 중인 것. 수출만으로 반등하려면 그야말로 80억 인구 중 중국 이외 66억 모든 인구가 중국에게 돈을 상납하고 전 세계 모든 산업이 중국에게 점령당해야 될까 말까일 거임. 66억 중 56억은 중국보다도 못 사니까. 결국 중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1. 일본처럼 초고령화 국가 돼서 잃어버린 30년이 전 세계 산업 파멸시키는 경제 치킨 경쟁. 3. 3차 세계대전급 대전쟁. 중국인들도 일본인들과 비슷하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고 저축에 더 몰빵 중. 특히 복지나 사회보장제도 같은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중국에서는 저축만이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 중국 부자들은 집안에 금괴 모으기도 시작하고 그런 거 안 되는 일반 서민들은 그냥 은행에 무조건 저축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음. 그러니 중국 내수는 더 악화되면서 일본보다 더 빠르게 디플레이션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한참 진행된 후에야 나온 월급 감소가 중국은 벌써 시작되는 중. 3줄 요약. 1. 중국이 사상 최악 디플레이션으로 임금이 10% 감소인데 아직 1만 달러 개도국의 8년 내 노인 4억 명 초고령화라서 선진국도 못되고 잃어버린 30년 겪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는 중. 2. 중국 수출이 역대급 호황이라도 수출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9%대라 올해 성장률 4%대 2026년 3%대 거론되는 등 내수 소비가 망한 상황에선 해답이 안 보임. 3. 계속 이런 상태면 중국은 잃어버린 30년 겪거나 아니면 전세계 산업 파멸시켜 산업 독점 내지 대전쟁급 엄청난 수요를 발생시켜야만 경제 반등 가능함.